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늦은 밤 대통령실은 아무 예고 없이 긴급 발표 소식을 알렸고 10시 25분 카메라 앞에 앉은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일제히 정치활동을 그만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엔 경찰이 배치됐고 출입문은 폐쇄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국회로 와 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경찰을 피해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군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온몸으로 막아서는 보좌진들과 충돌이 빚어졌고 계엄군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에서는 책상 등으로 입구를 막은 보좌진들이 소화기까지 분사하며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대치가 벌어지는 동안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였고 새벽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국회 해제 요구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2024년의 비상계엄이 과거와 달랐던 건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 등을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이 지켜봤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 국회를 막아선 경찰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공유한 것뿐 아니라 이들을 설득하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군 헬리콥터 여러 대가 국회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국회로 간 시민들은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런 현장 상황은 카카오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군용 승합차와 작전 차량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민들이 몸으로 막고 탑승한 군인을 촬영합니다. 헬기가 국회에 착륙해 계엄군이 집결하는 군사 작전도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총을 들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셀카봉 든 시민들이 둘러쌌습니다. 계엄군이 시민을 거칠게 벽면으로 밀칩니다. 시민이 흥분해 충돌하려 하자 또 다른 계엄군이 안아주며 진정시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특전사 출신 배우가 계엄군을 설득하는 장면도 기록됐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누가 명령을 했더라도 너희들도 다 유튜브 보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몸쓰고 뭐 이렇게 막지 마라, 알았지? 국회 안에 있는 보좌진이 집기로 바리케이드 세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실시간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알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중계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되자 철수하는 계엄군의 뒷모습까지 155분간의 긴박했던 순간은 고스란히 시민들에 의해 기록됐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밤 10시 53분경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대뜸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당시 목적어가 없어 국내 간첩단 사건을 적발한 걸로 추정만 했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북한 보위부에 빗대며 당시 상황과 충격받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홍 전 차장은 이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 원장이 소파에 앉아 있다 나가버렸다며 구체적인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반면 한자리에 출석한 조 원장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 전 차장의 경질 사유를 놓고도 두 사람은 대립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경질된 거라고 주장한 반면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자신이 직접 경질을 건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은 오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란 당일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고 끌어내라는 대상은 정확히 국회의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병력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기 전 정문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본관 안에 있는 건 요원이 아닌 의원일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했습니다. 당시 전화 통화를 여러 명이 들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나중에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JTBC 이은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의 달그림자 쫓아가는 것 같다는 궤변을 이어갔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과정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입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엔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앞에서 굽히지 않고 그날 받은 지시를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헌재는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권한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법정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차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믿기 어려운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인들을 호명하며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시점은 계엄 2달 전인 지난해 국군의 날 만찬자리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먼저 박병영 기자입니다. 16차례나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지난 재판처럼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중간중간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하고 이제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는 우리 증인인 특전사령관 통화 이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건 알고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계엄 2달 전인 지난해 국군의 날 술자리 모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날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JTBC와 민주노총 등을 언급하는 등 시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셰프들이 아니라 내가 계란말이하고 기다리다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며 무슨 시국 이야기를 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작심한 듯 윤 전 대통령을 당신이라 칭하며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말하겠다며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자신도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이런 증언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단은 처음 듣는 이야기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12.3 비상계엄 때 대통령실에 불려간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란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당분간 행사를 나 대신 가져야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1시간 전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통령이 찾으신다, 지금 들어오셔야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7분 후 한덕수 전 총리도 전화해 빨리 오라며 독촉했습니다.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느냐라는 말씀을 몇 차례 반복을 하셨습니다. 한 전 총리가 한 번도 회의 참석을 독려한 적 없는데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 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어디 네, 빨리 회의에 언제 오느냐? 빨리 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건 처음입니다. 계엄 선포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와 막상 해보면 별게 아니라고 말한 게 기억에 남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에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져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일시적인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게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는 12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참석자들조차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국무회의가 제대로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끌어다 쓴 건 국민이었습니다. CCTV를 본 국민들이 제대로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수 멤버를 불러서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2분짜리 국무회의 영상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첫 소식 김태형 기자입니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갑자기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문제가 없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거를 아무 위원들을 이제 막 되는 대로 막 불러서 한 게 아니고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총리,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이 8명의 필수 기본 멤버는 대통령이 이미 정해놨고
자신이 꼽은 사람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배제해도 된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실제 아예 연락을 못 받거나 도착 전에 회의가 끝나 발길을 돌린 국무위원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그 와중에 택시에서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언이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뭔가 하고 라디오에서 무슨 개그 프로 같은 것들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은 적법한 회의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것이 국무회의에 필요한 어떤 실질 심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이런 점들이 갖춰졌다는 것.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재판에 이미 오픈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여론들이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하지만 대통령실 CCTV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든 정족수를 채우려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고 한덕수 전 총리가 급히 전화를 거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지기도 전에 계엄을 선포하러 가려는 윤 전 대통령을 잡아세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족수가 겨우 차고 불과 2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데도 되레 CCTV 영상을 자신의 재판에도 증거로 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국무회의를 두고는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조차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이 법정에서 벌인 설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장면들을 계속 돌려보면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증인을 어떤 방식으로 흔들어대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홍 전 차장도 처음엔 차분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전직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통화 발언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입니다. 어제 열린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통화에서 언급한 체포 대상은 방첩 수사 대상이라고 몰아갔지만 홍 전 차장은 부인하면서 정치인이 간첩이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증인은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자신이 검찰총장까지 지냈다며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아니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홍 전 차장에게 체포조 명단을 불러준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교묘히 책임을 돌리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 부르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차장에게 바로 할 지시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계속해서 반박하자 말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한다고 즉시 또는 다음 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계엄 관련 어떤 임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자, 질문하십시오. 예. 결국 기억력까지 문제 삼았는데 홍 전 차장은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지휘관들하고 여러 통화를 하신 당시 대통령님보다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던 제 기억력이 부족하지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JTBC 여도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충암 라인은 공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균열을 넘어 각자 도생의 모습이 뚜렷해집니다. 그 라인 핵심, 여인영 전 사령관의 오늘 증언도 그 흐름에 있습니다. 계엄은 불가하다고 무릎 꿇고 반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 했는데 그대로 되돌려준 꼴이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만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란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금 감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 대권, 비상조치권, 제가 용어도 잘 헷갈리는데 그런 말씀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계엄은 말이 안 된다며 무릎을 꿇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10만 명이고 육군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군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엄을 밀어붙인 윤 전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을 두고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의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은 교묘하게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우자도 모르고 이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의 체포 명단과 선을 긋고 나선 셈입니다. 충암고 라인으로 뭉쳤던 윤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이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불리한 질문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4일 중견 간부 이상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적힌 휴대전화 메모에 대해 물었고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여 전 사령관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조각조각을 선택을 해서 메모를 쓴 사람은 전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걸 스토리라인을 만들죠? 윤 전 대통령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민주당사의 군 투입 지시 등 불리한 질문엔 반박했는데 여 전 사령관도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